3월 25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또 주말입니다. 참 일주일 저는 이 뉴스 브리핑과 함께 정신없이 갑니다. 월요일인가 싶으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생활에 하루하루가 그냥 쳇바퀴처럼 정신없이 흘러갈 겁니다. 자, 이 와중에 국민들 정신을 더 흐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박 진박들인데요. 어제 김무성 대표 도장을 갖고 부산으로 튀었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표를 만나러 부산 영도에 있는 김무성 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갔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오기 전에요, 영도 다리 위에 서서 이 바다를 바라보는 사진을 연출했습니다. 저분은요, 지난번에 새누리당 이 홍보 CF를 찍을 때 알아봤는데, 이 아주 탁월한 쇼맨십이 있습니다. 어제 흩날리는 바다바람에 멀리 영도 다리를 바라보고 있는 김무성 대표의 이 쇼는 일단 지금 5군데의 공천에 관한 문제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본인이 과거에 YS의 이 추종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YS가 내각제 합의를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이 김종필, 이 세 사람이 합의한 각서를 공개해 버렸을 때 YS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한마디로 그 각서가 무효다, 국민을 위해서 내각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옆에서 참모로서 보고 배운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이 총선 등록 첫날 이미 공천이 다 끝나야 될 시점에 5개를 미루더니만 이제는 칼자루를 자기가 잡아서 마치 대통령에 저항하는 탄압받는 2인자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저런 모습을 연출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유승민 대표가 지난 23일입니까? 저녁에 보여준 탈당 이 세레모니는 유승민 대표의 이 여권 내 대선 후보 이런 지지율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표 임기도 다 됐고 공천할 거 다 했고 솔직히 뭐 총선 끝나면 대표 배를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 뽑을 준비를 해야죠. 이렇게 된 마당에 챙길 거 다 챙겼으니까 이제는 국민 지지율을 확보해서 본인이 여권의 유일무이한 대선 주자임을 확실히 보여야 되겠다. 지금 그 부분을 갖고 아마 계획적으로 맞서기로 작정하고 있다가 지금 유승민 이 탈당 기자회견으로서 분위기가 고조된 시점에서 이 거사를 결행했다고 봅니다. 이미 2월 26일 날 옥새를 가지고 내가 도장을 안 찍겠다라고 정두원에게 말했을 때 살생부하면 되죠. 김무성 대표의 이런 기미는 보였고, 23일 이 유승민이 탈당하기 직전에 뜬금없이 5시 반에 기자회견을 해서 공천하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명분을 갖추기 위한 절차였던 걸로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어제 이 원유철 원내대표가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리고 두 사람이 차를 타고 자갈치 시장에 가서 횟집에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고심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요, 정치하지 말고 배우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드님도 배우 하지 않습니까? 고원이라고 국제시장도 나오고 영화 몇 편 나왔죠. 탁월한 쇼맨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둘이서 깊숙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디 조용한 어떤 장소에 가서 기자들 다 물리치고 서로 간에 내밀한 이야기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합의를 시도해야지. 먼 놈 시장터에 자갈치 시장에 요즘 목요일날 술 먹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횟집에서 사람들 다 보라고 잔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자, 원유철 원내대표는 차라리 어제 김무성 대표가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면 뭐 사고나 유고나 해외 출장 시 원내대표나 차점 최고위원이 대표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김무성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해서 도장을 찍으려고 했을 건데 어제 딱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당무를 거부하는 거냐니까 당무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내일 오후에 가서 당대표 사무실에서 사무는 볼 건데 최고위원회는 주재하지 않겠다. 그래서 당무 거부의 명분을 줘서 당대표의 직인을 남이 대행할 수 없도록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박 최고위원들 한 5명이 사퇴해서 과반수 이상이 사퇴해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도 지금 비대위원을 임명하려면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정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또 비대위원장 임명에도 당대표의 직인이 필요한데 자, 이것은 지금 물리적으로도 3일 전에 예고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김무성 대표는 지금 이 자신을 대신해서 대표 직인을 남이 찍을 때 선관위에서 접수를 안 받아줄 수 있다. 비대위 구성도 시간이 없다. 그리고 자신을 갖다가 유고나 사고 이런 부분으로 지부해서 이 대표를 갖다가 남이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에 관한 당헌 당규나 법률 검토를 마치고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자, 김 대표는 지금 하는 것이 빤합니다. 5개 중에 3자리는 이 공천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승민, 이재호, 유승걸. 그러다가 이 친박이 세게 나가면 2개는 해야 된다면서 이재호하고 유승민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지금 거의 시장 바닥에 벼랑끝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친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오늘 김무성 대표가 당사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도장을 안 찍으면 친박은 김무성 대표의 당무 거부는 사고에 준하는 걸로 간주하고 그냥 원유철 원내대표가 5명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서 선관위에 접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남은 법률적 해석 문제나 다툼 문제는 그냥 법적으로 차후에 해결하도록 가야 된다. 나중에 가서 공천 무효가 되더라도 방법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국민 앞에 놓고요. 흥정을 해서 이재호하고 유승민은 살려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진짜 걸레 중에 쌍방이 같이 걸레가 되는 겁니다. 자, 대표가 이 중요한 시점에 자기가 의견이 다르면 지속적으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피력하고 당내에 자기가 도장을 찍을 수 없다. 이렇게 끝까지 가다가 자, 그러면 본인이 도장을 안 찍겠다 하면 남은 사람들도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쪽에 5명도 탈당을 시키겠다. 그래서 23일 날 뭐 이재만부터 시작해서 주경호, 정종섭 등 5명을 탈당을 시켰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예 무소속끼리 붙든지. 자, 그것도 아니고 23일 날 시간 지나도록 딱 해서 이제는 무소속으로 탈당도 할 수 없는 시점에서 저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건 당대표가 할 행동이 아닙니다. 당대표도 최고위원 중에 1인이고요. 당대표가 모든 정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새누리당 대표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이전에, 자, 대표들 한번 보십시오. 황우여부터 대권주자가 아닌 대표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홍준표도 했고 안상수도 했고 여러 사람들이 대표를 했죠. 그때 대표를 할 때 김무성 대표만큼 저렇게 대표의 권한을 이렇게 강하게 행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 대표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당의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상식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요. 또 유독 이재호, 유승민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단수 공천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김무성 대표는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를 왔어야지요. 조혜진은 버려도 되고 그리고 이종우는 버려도 되고 유승민과 이재호만 살려야 된다라는 원칙은 그게 원칙입니까? 내 이해관계나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두 군데는 그건 원칙이고 나머지 그러면 날아간 사람들은 다 괜찮다는 겁니까? 그럼 그때부터 나자빠졌어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대위를 구성하든 뭐 하든 하고 자기는 대표직을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지금 공천 주도를 청와대나 친박 핵심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못마땅하다면 대표직을 던지고 비대위 체제로 굴러가게 하는 게 맞죠. 쓱 살생부 말을 흘렸다가 녹취 사건까지 터졌다가 그러면서 자기 사람은 또 물밑 협상을 통해서 다 챙기고 부산 의원들은 전부 스테이 시키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재호, 유승민 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의 행동은요. 상식적이거나 논리적으로도 자신의 행동이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명분을 공개적으로 축적해오면서 마지막에 빵 터뜨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친박이 유승민 나가라고 유승민을 시간에 쫓기게 몰아왔다면 이제는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서 모든 등록이 시작되고 탈당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김무성 대표가 어제는 역으로 친박 후보 5명을 시간과의 싸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군 멍군입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초래하는데 친박이나 청와대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살생부 파문, 여론조사 유출, 녹취 때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공천을 중단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묻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고 공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천 탈락자, 단수 공천을 할 때는 공천 탈락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와 이유를 명기를 해야 된다. 그걸 정한 다음에 공천을 탈락시키라. 근데 이 한국 공관위원장 뭐라 했습니까? 일일이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령번호, 유령당원이 있는 한 지금 여론조사 경선도 전부 사기고 엉터리다. 근데 제가 말한 모든 부분들을요. 전부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적당히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하나를 갖고 저 장난을 치다가 솔직히 지가 쥐게에 걸려들었습니다. 자, 도장 들고 튀면서 자갈치 시장 바닥 앉아있는 김무성 대표를요. 국민들이 열화같이 환영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제 댓글이 몇백 개, 많게는 뭐 1000개도 넘게 달린 그 글들이 있대요. 그 댓글들은 전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야권 성향의 시민들이 달한 댓글일 겁니다. 댓글 내용 읽어보면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요. 그냥 제가 볼 때 이번에 한번 끝을 보세요. 새누리당은 진작에 서로가 원수 같은 집단들이 둘이가 퍼질고 앉아서 당을 정리를 하고 서로 헤어져서 총선을 치렀어야 되는데 매사를 적당히 물밑 거래하면서 적당히 오다가 막판에 이 꼴을 봤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는 처음부터 당이 선거에 이기는 건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선거에 지더라도 상향식 경선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본인의 말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행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은요. 그냥 이번 총선에 져버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되어져서 갈라쓸 사람들은 갈라서고요.
그렇게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서로가요. 욕심은 나고 헤어지면 선거가 결과가 안 좋을까 두렵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마무리 짓는 것 같고 이런 새누리당의 형태가요. 오늘 이 꼴을 낳았습니다. 그 대가는 새누리당이 다 치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